안녕하세요. 임바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희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건축물을 지으면서 이제 계약에 대해서 지금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계약 기간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건축 기간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떤 건물은 막 10층짜리도 있고 네, 보통은 한 5층 이내가 많아요. 네, 네, 저희 동네도 보면은 5층, 6층짜리가 대부분 많은데 네. 이럴 경우에 그런 건축 기간 이런 거를 좀 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이제 공사 기간을 네, 2019년 12월 31일이다. 네네, 라고 정확하게 이제 합의를 해서 기재를 네. 해두면 되는데 이제 애매하게 2019년 12월까지로 해서 날짜란을 비워두는 거예요. 날짜를 비워요? 네, 그렇게 해두는 경우도 있고요. 왜요? 모르죠, 그거는. 그거는 혹시 그 건설사 사장님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모르겠네요. 아니 일반적으로 정하면은 날짜를 딱 정해야지. 뭐 대충 이제 구두로 2019년 네. 뭐 12월까지 하자 이러고서 그냥 기재를 해두는 거죠. 아니 그래도 그러면 12월까지 맞춰야 되잖아요. 1월 넘어가면 또 안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를 이제 각자 주장을 하는 거죠. 12월 31일까지다 내지는 뭐 12월 초까지다 뭐 말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대형 건물 같으면 그게 임대에 들어오는 수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네. 뭐 12월 공기를 초냐 정확히 말이냐에 맞춰야죠. 따라서 그쵸. 네. 그 금액이 상당히 커지니까 중요하네요. 심한 경우는 네. 그냥 계약서에 기재도 안 해두고 네. 2019년 연말까지 하자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두로. 그 연말이 언제야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럼 이제 보통 건축을 하다 보면 막 분쟁이 났다라고 저도 네네. 소문을 많이 듣잖아요. 그럼 어떤 때 생기고 어떻게 이렇게 막 분쟁이 시작돼서 소송되고 뭐 이런 거 또 좀 가볍게 정보를 좀 전달해 주시면 어때요? 네. 이제 뭐 아까 지금 공사 기한을 얘기를 네네. 드렸잖아요. 이제 네. 공사 기한과 관련해서도 뭐 대충 이렇게 정해놨다. 근데 건축주가 보기에는 네. 지금 공사가 밀리고 있어. 밀리고 있어. 네. 근데 계약서에는 뭐 계약서를 아예 안 썼거나 네네. 뭐 구두로 그냥 2019년 연말까지로 네. 하면은 본인이 볼 때는 이제 밀리는 건데 네네.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계약서를 정확히 안 써놓으면 네네. 공사가 대체 밀리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네네. 실제로 밀렸다고 해도 네. 그걸 언제부터 그 건축업자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나 그게 또 음. 문제가 되는 경우예요. 그렇죠. 중개사님도 이제 뭐 네. 중개하시면서 네. 이제 건물이 네네. 짓다가 말고 이제 미완성인 상태로 뭐 이렇게 한참 매물로 서 있죠. 나오거나 땅이 같이 이렇게 경매로 넘어가거나 그런 네. 경우들 많이 보셨죠? 실제로 이제 빌라를 이제 분양을 하는데 그 빌라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잖아요. 수분양자들이 계약금 넣고 뭐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나중에 결국은 그거 문제가 막 생기죠. 경매 그렇죠. 넘어가가지고 문제 생겨가지고 네네. 막 난리 나고 피해 본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죠. 그런 사람이 많아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사가 이제 완성이 안 되고 네네. 공기는 이미 지나간 거죠. 이미 지나갔죠 이제. 예. 그럴 경우에 건축주는 그 건축업체한테 네네.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네. 상식인 것 같은데 네네. 그럼 이제 어떻게 그거를 그 진행돼요? 지체상금이라고 하죠. 지체상금. 네네. 근데 지체상금을 청구를 하려면 네. 계약서에 뭘 정해놔야겠죠. 정해놔야지. 안 정해놨으면 뭐 할 수도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사 기한이 언제인지를 정확히 일단은 적어놔야 돼요. 이거를 근데- 지나면 내가 그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안 적었어. 네. 안 적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공사 기간이 서로 언젠지 뭐 이제 서로 말이 왔다 갔다 한 거 뭐 녹음이 있으면 녹음을 내고 뭐 문자를 내고 메일을 내고 하면서 공기를 맞춰야죠. 일단 공기가 정해져야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게 중요하네 이렇게. 그리고 또 있어요. 지체상금률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지체상금률. 공사 대금에 이제 네네. 몇 프로를 적용을 해서 네네. 이제 그거를 이제 공기가 늦춰졌을 경우, 네. 공기를 못 맞췄을 경우 네네. 내가 그 일수당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일수당. 그런 거를 그래서 계약서에 모두 적어놔야 건축주는 물론이고 네네. 이제 건축업자도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로 네. 중요한 거죠. 네네.
그래서 막 대판 싸우고 이제 네. 소송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송은 어떻게 진행돼요? 소송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제 뭐 건축업자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먼저 네네. 공사대금을 청구를 해야겠죠? 아 대금 청구? 네, 대금 나 청구를 해야죠. 졌으니까 네, 돈 줘라. 대금 청구를 하려면 일단 내가 그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음. 공사 내역을 모두 수행을 했다. 네. 그래서 건물이 완성이 됐다. 완성을 해서 건축주한테 인도를 했다. 그렇게 되면 돼. 보통 이제 준공이 나면 네.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준공전에도 막 네, 그 건물주가 네, 돈 안 주잖아요. 네. 아까처럼 네, 네. 야 이거 자재 마음에 안 들어. 네, 나 네. 돈 못 줘. 네. 이러면 공사 스톱시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도 소송하지 않나요? 해야죠. 그럴 때도. 아, 그래요? 네, 그럴 때도. 이제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나는 음. 계약상 의무를 다 이행했는데 못 준다고 하면 네네. 그 경우는 뭐 계약 이행을 끝까지 못 하더라도 일한 데까지는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자기 기성고까지는 받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에서는 제가 볼 때는 네. 그 건설사 사장님은 네. 얘기 안 해도 네. 아마 다 받을 것 같아.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집을 좀 많이 안 줘보고 잘 모르는 이제 건물주가 문제지.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네네. 예? 그럼 소송되면은 막 그렇게 지체되고 소송 막 하잖아요. 네. 그러면 건물주는 어떻게 소송 진행하고 어떻게 해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우선 뭐 건축업자 쪽에서 네. 이제 공사대금 청구가 들어온다. 네. 그러면 일단 다툴 수 있는 게요. 네. 공사가 다 완성이 됐는가? 공사가 완성이 됐는가? 예, 음. 미완성일 수가 있는 거죠. 그 네네. 내역에 따르면. 네네. 그래서 그런 걸 입증을 해야 돼요. 이제 다 이거 공사를 다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만큼을 제외하고 네네. 기성고, 그러니까 일한 일한 만큼만 만큼만 주는 거. 주겠다라고 일단 다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일단 공사는 다 됐다고 해봐요. 네네.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인도도 됐어요. 네. 그렇지만 뭔가 건물에 하자가 너무 많다. 건물의 하자? 네. 하자가 너무 많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를 해달라고 하거나 하자보수. 네,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을 이제 금전으로 해달라고 하거나 그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건물 관리 대행업도 하고 있는데 이거 뭐 하자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그거를 고치고 원상으로 잘 돌리는 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입주자들이 정말 힘들고요. 네. 돈도 돈이지만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빨리 고쳐줘라. 근데 또 안 고쳐주고. 네. 그러면 뭐 그러죠. 네가 이제까지 나 돈도 안 줬는데 내가 어떻게 고쳐주냐. 네. 이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하자 보수를 뭐 하면서 공사비를 뭐 그 하자가 뭐 보수가 될 때까지 못 주겠다거나 혹은 그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그 손해배상 금전 네. 그거랑 상계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뭐 나쁜 건 아닌데요? 왜냐면은 건물을 졌는데 하자가 생겼으니까 그걸 요청하는 거고. 네네.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또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만약에 공기를 지어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지체상금을 청구를 하면서 네네. 또 이제 공사대금에서 상계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보면 네. 그래도 겨울보다는 그 가을이 그래도 임대 수요도 있고 하니까 네. 집주인들이 한 8, 9월 달 정도에 건물 준공해서 세입자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서로 뭐 문제가 생겼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 시공회사에서 네. 이제 겨울까지 밀린 거예요. 네. 준공이. 네, 네. 준공이라는 것은 건물 다 진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겨울에 그 추운데 누가 이사 들어오겠어요? 이사 안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건축주, 건물주 입장에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많은 피해를 본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인한 하나의 그 뭐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게 지체상금이에요. 지체상금인가요? 지체상금이라는 거는 이제 손해배상을 예정을 해둔 금액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손해 내역이 어떻든지 간에 네네. 내가 일일당 얼마까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그 예상액을 정해둔 거예요. 그것도 계약서에 넣나요? 네. 그것도 계약서에 넣어요? 그러니까 지체상금이라는 것 자체가 네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체상금은 아. 뭐 공사대금의 네.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일일당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해두면 이제 나중에 가서 공기가 연장이 된다. 내가 손해를 많이 봤지만 이제 손해 내역을 일일이 또 특정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겨울이 돼서 세입자가 못 들어와서 뭐 그거에 따른 손해 이런 거를 또 약간 추상적인 손해라고 볼 수도 있죠. 그거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다 일일이 특정하기 어려우니까 지체상금으로 청구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지체상금을 청구를 하시려면 네네. 그 공사가 연기된 이유가 그 건축업자 측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건축주 아. 측에 뭐 요구 추가 공사를 지시를 했다거나 네네. 공기를 바로 앞뒀는데 내가 이걸 더 해주세요 했을 경우에 그래서 공기가 늘어났다. 이 부분은 지체 상금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뭐든지 쉽지 않은 거예요. 네. 난 이렇게 요구해서 야 이거는 뭐 한 일주일이면 끝날 거야. 근데 건축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일주일만 걸리냐고. 그거 예를 들어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데 시간 걸리지. 이렇게 하면 그것도 서로 많이 힘들겠네요. 네네. 그렇죠. 서로 기한을 일단 잘 정해주시고 잘 정하고 네. 되도록 사이좋게 지내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네. 이제 건축에 관련돼서 뭐 소송에 생길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나 뭐 방법들 꾸준히 지금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시청분,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모르고요. 저도 이제 중개사면서 건축 그 옆에 막 짓고 있으면 열심히 가가지고 막 물어봐요.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 막 계속 지식을 습득하고 있지만 이렇게 오늘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도 솔직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뭘 느꼈냐면 그래 계약을 잘 하자. 네. 계약을 잘 쓰고 계약을 하되 좀 꼼꼼하게 전세 계약하고 뭐 별로 다를 바가 없네요 이게. 그렇죠. 꼼꼼하게 하셔야죠. 꼼꼼하게 계약을 잘 쓰고 또 내가 할 거는 잘 하고 내가 줄 건 잘 주고 또 요구할 거는 계약에 근거해서 잘 요구하자.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변호사님하고 만나서 저도 많은 것을 이제 배웠네요. 제가 오늘은 이제 네. 전반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어요. 네. 뭐 소송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네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좀 세부적인 쟁점은 다음 회차 때 다음 회차 때는 네. 완전히 디테일하게 찍어서 네. 찍어서 저도 다음에는 좀 부동산에 좀 하나의 획을 긋는 걸 할 수도 있어요. 네. 이거 진짜 아무한테나 안 가르쳐주는 특별한 비법인데 이거 가르쳐 줘야 되나? 그래요. 이거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하여튼 변호사님 오늘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제 이렇게 여러 가지 건축물에 관련된 소송이 많이 있는데 이 영상이 전부는 아니고요. 소송을 하라는 게 아니라 소송하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는 네.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또 인사해야 되겠죠? 네. 임바울 공인중개사 감사합니다. 박진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